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자, 질질 끄는 학원 거리저리 보내버리세요. 민법 이론 강의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35회 민법교재 새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진행하는 게 합격서 요약집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 좀비기출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자료를 강의 노트로 볼 수 있어요.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이름, 민법인가 중개사포도 구분해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40강입니다.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 요약집입니다. 우리 민법이 다 끝났죠? 민법이 다 끝나고 드디어 민사특별법 들어왔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민특법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민사특별법 이런 법이 있을까요? 민사특별법 그런 법은 없죠? 민사특별법이란 이게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중개 필요한 이 5개 법을 공부하죠. 이 5개를 일일이 말하기 귀찮잖아요. 이것을 민사특별법 또는 민특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5개를 말하고 민사특별법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럼 5개에서 보통 6문제 나와요. 6문제. 6문제 다 맞추긴 힘듭니다. 근데 3-4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문제를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주임법이에요. 주임법. 이건 줄여서 제가 상임법. 세 번째는 줄여서 집합건물법. 줄여서 집합건물법. 네 번째는 줄여서 가등기담보법. 5번은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부동산 실명법. 5개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2가지를 일단 같이 좀 공부할게요. 주임법, 상임법.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민법 임대차 공부했잖아요. 그럼 민법 임대차가 기본법이고 임대차 특별법이 이 주임법, 상임법 2가지입니다. 자, 강의 노트는 249페이지 오세요. 일단 2가지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적이란 한쪽 편만 보호해요.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를 보호할까요? 그렇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임법, 상임법 법 규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다릅니다. 법 규정과 약정이 다르면 이 약정이 무효가 아니고 이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입니다. 근데 이 약정이 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면 그때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2가지는 다 일시사용 명백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특별히 2, 3일 빌린 사람 보호할 필요 없잖아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보호할 필요 없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특별법으로 올수록 법조문이 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만약에 규정이 없네요. 그럼 임대차 기본 민법 임대차 규정이 이쪽이 다 보충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없으면 민법 규정이 일반법 보충 적용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필요비익비 비용상한 청구는 여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법 규정이 갖다 적용되고 다음 임차권 양도 전대 다음 부속 매수 청구 등등 이쪽이 없으면 다 어디서 민법에서 갖다가 보충 적용됩니다. 이런 걸 특별법, 일반법 관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항상 특별법은 언제 적용되는가? 적용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주임법, 상임법. 일단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돼요. 근데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부무정이네요. 부무정. 그러니까 상가임대차에서 상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요.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 곱하기 100g입니다. 보증금 합산한 걸 환산보증금 그래요. 다음에 하겠지만 서울은 9억 이하입니다. 9억 이하는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 몇 개만 적용해줍니다. 그럼 정리하면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죠.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 보증금 100억, 강남 아파트 보증금 100억 주고 임차인이 있어요.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 100억을 줬죠. 엄청 돈 많겠죠. 그래도 내 집 살아요? 남 집 살아요? 남 집 살죠. 쫓겨나면 불쌍하죠.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면 불쌍합니다. 쫓겨날까봐 주임법 보호해줍니다. 보호. 남 집 사니까. 이제 상위법은 이 돈 많은 상가 임차인 원칙 부호하지 않습니다. 상위법은 영세 상인을 부호하는 것이고 돈 많은 상가 임차인은 원칙 부호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주택임대차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합격서. 우리 합격서 요약집은 96페이지죠. 96페이지. 먼저 항상 법은 적용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물적 범위. 우리 책에 동그라미 1번 있죠? 합격서에 동그라미 1번. 통법이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된다. 여기서 일부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방 한 칸 잠만 자실 분 빌려줘도 적용되고 단독주택 방 한 칸 적용됩니다. 원룸 건물 201호, 501호 적용돼요. 그 다음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죠. 주택. 그럼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은 임대차 목적물의 공적장부상 표시만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한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임차했어요. 오피스텔. 그럼 그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일까요? 상가 임차인일까요? 알 수 없죠. 가봐야 돼요. 가봤더니 장사하면 상가 임차인, 먹고 자고 살면 주택 임차인. 그럼 주임법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임차주택 일부가 그럼 주택이죠. 그럼 전부 다 주임법 적용된다.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그 전부에 주임법 적용됩니다. 1층을 임차해서 1층에서 주거 용도로 임차했다. 근데 여기를 조그맣게 개조해서 주거 외로 사용해도 주 용도가 주거용이죠. 그럼 전부 다 주임법 적용됩니다. 반면 지하 1층을 임차했거든요. 지하 1층. 여기서 다방합니다. 여기 방이 조그맣게 2개 있거든요. 종업원들이 먹고 자고 살아요. 그럼 종업원들이 먹고 자고 살면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 용도가 영업용이죠. 여기 주임법 적용 안 됩니다. 이건 다 상임법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 용도 플러스 주 용도까지 봅니다. 다음 3번. 자, 아까 채권적 전세란 임대차죠.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안 한 거, 전세권 등기 안 한 걸 채권적 전세 적용되고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부할 필요 없죠. 적용하지 않는다. 2, 3일 빌린 사람 부할 필요 없어요. 이제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인적 범위. 먼저 자연인은 외국인까지 다 적용돼요. 애 낳고 주거 생활하죠? 적용된다. 그럼 법인은 무생물이죠? 법인은 주거 생활하지 않죠? 그러니까 법인은 원칙,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여도 원칙 주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3가지. 이제 LH는 LH, 다음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이 3법인은 예외적으로 대항력만 적용돼요. 주임법 전부가 아니라 대항력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이 건설사 미분양이면 지금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그럼 LH가 이거 전부를 다 임대차예요. 그럼 보증금 주니까 일단 부도 면했죠. 그리고 그 지역의 무주택자, 이제 이게 다시 빌려 전대차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이렇게 공익범위 중간이 다리를 놔서 건설회사 부도면하고 살집 생겼죠? 이런 3가지 법인에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적용 범위라서요. 이제 존속기간도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임대차에 대립했거든요. 자, 민법과 특별법 2가지. 그럼 셋 다 최장기 제한 없습니다. 100년, 1000년 가능하다. 근데 최다는 민법 없어요. 근데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보장됩니다. 다음 차임 몇 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가? 민법은 2기 월세 2달분, 주임법 규정 없어요. 상위법은 월세 3달분 3기입니다.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 없으면 또 다른 특별법이 아니라 아까 일반법이 보충 적용된다 그랬어요. 주택도 월세 2달 밀리면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96페이지죠? 96페이지. 제일 아래 밤가로 1번 최단기간 보장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누구만? 자, 임차인 네모쳐요.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그 다음 뭐한 기간이죠? 정한 기간. 정한 기간. 뭐 있다고요? 정했다. 다시 뭐 있다고요? 정했다. 지금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지금 꺼보려고 그러죠? 뭐 있다고요? 정한 기간.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 임차인만. 임대인은 2년에 구속돼요. 임차인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기간 3년 정해서요. 그럼 3년 유효죠? 을도 3년간 살아야 되고 갑도 3년간 못 쫓아냅니다. 근데 깜빡이 잊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렇게 2년으로 본다. 근데 만약에 1년 약정했네요. 그래도 2년 미만이죠? 그래도 2년으로 본다. 단 누구만? 임차인만. 자, 1년과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누구만? 임차인만. 임대인 틀립니다. 그럼 임차인은 1년과 2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사익기간 임차인이 그래요. 나는 1년 6개월 살고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나는 1년 6개월 살고 나갈 거야 라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한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해야 돼요. 1년 이걸 주장하라고 이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이 사익기간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잖아요. 마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말 없어요. 분명히. 정한 기간이나 법에서 인정한 2년을 선택해야지. 사익기간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은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심지어 변호사들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이면 그냥 1년 6개월 살고 나가면 돼요. 원래는 안 되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임대인이면 혼나 이거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이렇게 줄을 다 이해하세요. 그 다음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죠. 그럼 못 받으면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임대차 관계 존속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에서 97페이지 이제 양괄호 2번 묵시역갱신이 묵시의갱신 같은 말이고 법정갱신. 이제 우리가 임대차 했는데 기간이 끝난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법에서 자동 연장시키는 걸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3년 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뭔가 통지를 해야 돼요. 임대인은 끝나면 나가, 끝나면 보증 올려줘 라고 반드시 이 기간에 해야 됩니다. 이때 말한 건 아무 효력 없어요. 이때 말한 건 늦어서 이미 효력 없습니다. 그 다음 임차인은 기간점 없어요.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통지하면 됩니다. 끝나면 나갈 거야 또는 끝나면 월세 내려줘 라고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계약일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임대인도 이때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럼 법에서 자동 연장시켜줍니다. 그럼 묵시의갱신, 법정갱신 그래요. 그럼 묵시의갱신이 되면 돈은 전과 똑같아요. 보증금 월세 전과 똑같다. 못 올린다. 근데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고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봅니다. 몇 년이에요? 2년. 단 여기도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 그럼 이거 숫자를 시험에 가끔 물어보거든요. 복잡하죠?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내 친구 대류기가 이게 자이 아파트니까 주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이 아파트를. 자, 임차했어. 다시 임차했었어. 쓰리. 다시 대류기가 자이 아파트를 임차했어 라고 외우면 절대 아니 없습니다. 자, 근데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 의무를 현저 위반했다. 이자는 법정갱신 안 해줍니다. 아니 월세도 못 낸 사람 계속 법에서 살게 하면 안 되겠죠.
월세는 잘 냈어야 된다.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좀 이따 계약갱신 요구하고 똑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하면 기간은 2년이 되는데 임차인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이게 좀 이따 지금 묵시갱신 계약갱신 요구 두 개 똑같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교재 97페이지. 양가로 2번 묵시적 갱신, 반가로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요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과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가 갱신 안 해? 끝나면 나가?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 보증금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지금까지 한마디로 아무 말 없는 경우에는, 다음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돈이요, 돈, 보증금, 월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갱신, 묵시갱신. 다음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기산점 없어요. 계약일부터 2개월 전까지. 그 다음 또 한 갖다가 뭐예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것으로 본다. 근데 이번 제한은 아까 이 얘기 연장이 안 됩니다. 반가로 2번 묵시적 갱신 효과가 있습니까? 보증금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데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기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 네모, 지금 임차인 네모 두 개 쳤어요. 임차인만 가능해요. 임대인 바꾸면 틀립니다.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 통고받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3개월입니다. 다시 내 친구 대륙이가 자기 아파트 임차했어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가 계약갱신 요구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임대인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나갈 수 있죠. 갱신 안 해, 나가. 그럼 임차인은 나가든가. 나가 계시면 보세요. 이 똑같은 기간, 여기 똑같은 기간에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합니다. 다시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갱신 안 해, 나가 그래요. 그럼 임차인도 이 똑같은 기간, 이게 임차인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 깨갱합니다. 그러면 나가, 못 나가, 누가 이겨요? 못 나가 임차인 이겨요. 그럼 이제 기간 끝나면 깨갱하면 2년이 되는데, 또 누구만? 임차인만 중도에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고. 아까 여기가 묵시의 갱신하고 똑같단 말이죠. 자, 그럼 계약갱신 요구가 이런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 이제 가백이 아파트가 있다 해보세요. 시가 10억짜리. 우리가 임대차를 계약갱 2년에 우리 보증금 6억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주임법에 생길 그 당시에 이게 몇 년 전에 생겼어요. 자, 여러분 한 3, 4년 전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막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때 이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간 2년 끝났거든요. 아파트가 막 20억, 18억으로 올라 있어요. 한 3, 4년 전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가. 코로나 때. 그러면 자, 갑은 기간 끝나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싶어요? 보증금 2배 올려도 이상하지 않죠. 12억으로 올려달라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12억 올려달라면 우리 6억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쫓겨나서 인근의 이와 유사한 아파트에 임차하려고 그러면 거기도 이미 12억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유사한 집에 이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몇 년 전, 3, 4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 자, 교재 98페이지 펴보세요. 학교도 98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2번. 자, 위쪽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딱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2+2 들어봤어요?
아까 최단 기간 2년,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또 2년에서 2 플러스 1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익 보증금은 5% 20분의 1이네. 20분의 1 범위에서 증액 감액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값은 지금 이거 12억으로 100% 올려도 시원찮은데 고작 5%밖에 못 올리네. 20%. 이렇게 임차인이 안 쫓겨나게 부하는 거죠. 이게 계약갱신 요구 주임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외울 게 있어요. 자, 앞으로 오세요. 97페이지 앞으로 오시면 97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아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랬죠?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누가 계약갱신을 요구합니까? 임차인. 언제 해야 돼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누가 거절할 수 없나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 즉 못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죠. 있다. 그 말은 임차인 미안하지만 나가달랍니다. 이 사유를 내우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올 거예요. 자,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추리가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타고났습니다. 살도 아주 포실포실 쪘어요. 그래서 살도 포실포실하게 타고난 대추리가 얘가 자 부추와 이합 보쌈을 좋아해요. 부추와 이합 보쌈. 이합 보쌈이 여러분 소고기하고 키조개 그 보쌈이에요. 맛 끝내줍니다. 그래서 부추와 이합 보쌈을 먹으니까 그 메뉴 일부가 전멸중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제 97페이지 제일 밑에 1호부터 7호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8호, 9호까지 9개입니다. 9개. 지금 97페이지 하단이에요. 그럼 포실이 먼저 자 여기에요. 8호. 바로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 직계존속과 직계피속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내 부모님, 직계피속은 내 자식. 그러니까 형, 누나, 언니 없어요. 여기 형, 누나, 언니 없습니다. 오빠, 자식 없어요. 내 자식 포함합니다. 포함이 이 사람들이 그 자기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한대요. 그러니까 내 집 내가 산대요. 그럼 미안하지만 임차인 나가달라. 근데 부모님과 자식 포함해서 이게 포실이에요. 제외 틀리죠? 포실. 포실하기 위해서 타고난 대처리가 7호예요. 7호가 임대인 다음 강목 이런 걸 가목, 나목, 다목이라죠.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주택에 전부 또는 일부입니까? 대부분입니까?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가나다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되죠. 가목.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権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 경우, 즉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미리 고지했어요. 우리 주택은 2년 후에 철거해야 돼요. 들어오실래요? 라고 고지하니까 임차인 네 알겠대요. 그럼 임차인 나가야겠죠. 그 다음 나목,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되는 등 안전사고가 있다. 그럼 안 죽으려면 나가야겠죠. 다목, 다른 법령이 타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지금 공법 시간에 정비법 공부했죠. 정비법으로 이 동네 싹 밀어버립니다. 그럼 나가야겠죠. 그럼 이게 타고난이에요. 타고난. 타가 다른 법령. 자, 이걸 멀리서 오면 타로 보여요. 타법령 다른 법령. 고지죠? 이게 멀리서 오면 난으로 보여요. 난. 이게 멀리서 오면 안자로 보이고 이게 멀리서 오면 난으로 보여요. 난. 이게 타고난 대출이. 포실하게 타고난 대출이가. 다음 부추가 2호예요. 부추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응법 임차. 이게 부추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익이 차임액에 따라 연체했다. 이익이 연체. 그 다음에 이게 3호가 합 보쌈이에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합의하에 보상. 즉 합의하여 이사하라고 한 1,000만 원 주기로 했대요. 그럼 바꿔 나가면 되죠. 이게 이합 보쌈, 이합 보쌈, 이기연체 합의의 보상. 다음 4번, 5번, 6번이 일부예요. 여기 7번은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4번, 5번, 6번은 일부. 그럼 4, 5.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적주택 처분들은 일부를 전대가 무단전대.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전문들 일부를 고의나 중단실 파손입니다. 고의나 중과실 파손.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임차인 안 쫓겨나죠. 근데 임차인이 중과실로 파손한 고의나 중과실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 쫓겨나는 거죠. 그 다음, 그리고 중과실은 우리 책 처음부터까지 딱 2번 나와요. 중과실은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딱 2번 나와요. 민법에 한 번, 민법의 중과실 어디 나오죠? 차고, 백구죠. 중과실 취소 못한다. 그다음 민특법에 2번. 여기 주임법 한 번, 좀 이따 상임법 한 번. 죄송합니다. 총 3번이에요. 민법에 한 번, 민특법, 여기 주임법에 한 번, 좀 이따 상임법에도 또 한 번. 우리 책 통틀어서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중과실. 그 다음 6호. 임차인주택 전부터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점목 달성하지 못한다. 이게 일부가 전멸중. 메뉴 일부가 전멸중. 9호 그 밖에 뭐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이합 보쌈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중. 포함 실거주. 타법용 고지 안전사고 전부터는 대부분 철거. 부정의 임차, 이기연체, 합의의 보상. 전부터 일부가 무단전대, 멸실,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중개사법에도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있어요. 자, 98페이지. 이제 중간쯤에 동그라미 4번. 이건 아까 묵시의 갱신하고 똑같다. 자,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이렇게 생겨 임차인만 나갈 수 있다. 그 다음, 자, 5번 이럴 수 있죠. 임대인이 1항 8호 사유가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한다. 아까 포함 실거주.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갱신을 거절해서 임차인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거짓말했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 임대해버립니다. 즉 갑이 나 부모님 내 자식이 내 집에 살 거야. 나가. 그물 나갔죠. 그래 놓고 자기가 살지 않고 제3자 병에게 보증금 12억에 임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 병에게 주택 임대하면 임대인 갑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을 입은 손해배상하라고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을 쫓아내놓고 새로운 임차인 들을 수 있죠. 그때는 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가겠습니다. 학교역서 9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자, 일단 임대차가 끝났죠.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네요. 그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갑주택이 있어요. 우리가 임대차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했죠. 그 임차인이 목조물을 직접 점유하죠. 기간이 끝나면 동시행이죠. 목조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동시에. 근데 임차인은 목조물 반환을 다 준비했는데 임대인이 돈 안 내주네요. 그럼 이때 을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크게 셋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다. 첫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택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두 번째, 네가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함유권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이 아니에요. 유치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 외웠잖아요.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뭐라고 외웠죠? 보건복지부매신. 보가 이거잖아요. 보건복지부매신 보.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임대인이 돈 안 주면 임차인 안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갈 수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유치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시행하면은 안 나가는 거예요. 유치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임차인이 안 나갈 수 있으니까 마치 유치권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치권이 아니에요. 동시행하면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우리는 당장 지금 이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우리 이사 나가버리면 대항력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어디에요?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단독으로 공동이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을 권리가 공시되니까 이제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면제가 유지가 됩니다. 살아있다. 만약에 우리 대항력이 없다면 이때부터 대항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사 나갔어요. 그럼 갑은 온 천하에 공시되어 보증금 못 빼준 놈. 이렇게 갑이 야 알아서 줄게 빨리 그거 쪽팔려 말소해 그랬죠. 그럼 이게 동시행일까요? 아닙니다. 갑이 돈 안 주니까 우리 임차권 등기했죠. 그럼 이제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원 이사 나갔어요. 그럼 이 집이 비어있네요. 근데 갑이 보증금 못 빼준 놈이라고 공시되는데도 이 집에 들어오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소유 임차인이라 괜찮대요. 경매 나오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얘는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데 이후에 들어온 소유익 임차인을 최우선 면제한다고 가정하면 아파트 방이 4칸이에요. 4칸. 갑이 친척이 가짜로 짜고 방 한 칸마다 소유익 임차인이 친척이 4명 돌아버려요. 그리고 이 주택이 경매가 되면 그 4명이 최우선 면제 다 받아가 버리면 그 4명보다 날짜 훨씬 빠른 이 우리 보증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제한시키기 위해서 이건 제한시켜야 돼요. 한원 신청하면 선순위 권리자가 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시키는 한 가지가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들어온 소유익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8페이지는 제일 밑에 동그라미 1, 2, 3, 4 그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임포상 임차인의 깨갱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하라 그랬죠. 이유는 딱 한 번 1회 하나죠. 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조주택을 전대했다. 메뉴 일부가 전멸 중. 메뉴 일부가 전멸 중. 전이죠?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 전대. 그럼 임대인은 깨갱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외웠잖아요. 메뉴 일부가 전멸 중.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그럼 갑소유, 거주하려는 을과 전속기간차 1년 동남죠. 1년에 임대체결을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그럼 2년 미만이죠? 그러면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다. 2년 임대차 전속기간 주거나 2년 미만으로 이 정한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1번, 2번 가능하죠. 임차인 가능하다. 2번, 우리 2기, 임차인 2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의경인시 인정하지 않는다 했죠. 3번 임대차가 묵시의경이 되면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 가백의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간다 그랬죠. 5번 그럼 다 맞았네요. 5번 주택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면제 받기 위해서 이때는 주택을 인도해야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도 인도할 필요 없어요. 경매 다 끝나고 돈 받을 때 임차인이 주택을 넘깁니다. 5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 4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맞았기 때문에 답이 5번 그래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을은 갑소유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임대차익을 갚고 처리했다. 다음 대항 요건도 있고 확정일자 받았네요. 자, 옳은 겁니다. 1번 묵시역 갱신이 되면 2년 맞아요. 2번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만 그 기간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3번 임대차가 묵시역 갱신이 되면 사람이 바뀌었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가백의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걸 1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2번 틀렸고 사람이 바뀌었고 4번 임차인은 임대차 끝나기 전에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끝난 후죠. 아니 끝나기 전에 보증금 안 줄지 압니까? 점쟁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주임법은 실생활 아주 중요하고 중개사법, 민법 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 개혁 이어집니다.